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객체인 것의 특징을 찾아보니, 그 객체 고유마다 특성이 있고,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런 다음에 그 객체들은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작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볼 거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객체 사례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보통 게임 만들 때 많이 객체 지향적으로 많이 만들죠. 왜냐면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이고, 그 가상현실에서는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에서의 어떤 그 동작하는 것들, 뭐 3D 게임이나 아니면 테트리스 2D 게임이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상에서도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상호작용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세계 객체의 특징들을 또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실세계 객체들은 다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객체 지향의 특징 첫 번째로 가져가게 되는데 객체의 본질적인 특징은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객체를 보호하는 것이 그 객체의 첫 번째 특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화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클래스로 어떻게 이런 그 객체들의 특징들을 표현할 건지를 다 클래스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 실세계 객체들은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분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최고 그 최상위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분류, 그 다음에 그 최하위 분류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어서 실세계 객체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도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객체지향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양성.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동물들이 있으면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 동물들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을 때 강아지는 멍멍이라고 내고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내고 닭은 꼬꼬대기라고 소리를 내요. 근데 이 소리를 낼 때 이 소리 자체에다가 어떤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동물들은 소리를 낸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의 그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그대로 옮겨와서 구현을 해보게 될 겁니다. 강아지가 소리를 낸다고 하지 강아지가 뭐 어떤 그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뭐 특징적인 것들을 쓰거나 뭐 짖는다 뭐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멍멍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요 소리내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떤 동물이 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해주게 하는 것 이런 특징도 있다 보니까 실세계 객체들이 이런 특징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해갖고 우리 객체지향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실세계에 보니까 감싸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어떤 객체가 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의 3대 원칙이라고 해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갖고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지향 언어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향상과 실세계에 대한 신 모델링.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두 번째 얘기인데 실세계에 대한 신 모델링. 실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방법, 그죠?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컴퓨터 초기 시대 프로그래밍, 수학, 계산, 통계 처리를 하는 등 처리 과정 개선 절차 중요했었고 현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산업 전반에 활용이 돼서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세계에서는 절차나 과정보다는 물체들의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요거 실세계에 대한 신 모델링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 저 뭐 실제로 뭐 AR이나 그런 거 있죠. 증강현실이나 좀 VR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좋아졌냐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렇죠? 컴퓨터 산업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단축이 되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빠른 속도로 생산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때 이 객체지향 언어를 딱 써보니 너무 이제 그 생산성이 커졌다. 그렇죠? 이 객체지향 특징으로 얘기했었던 상속 다양성 캡슐화 등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재사용됨으로써 이런 그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다. 재사용과 수정, 부분 수정이 빠르고 다시 만드는 부담도 대폭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이 생산성 같은 시간 내에 뽑아내는 결과물의 양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뭐 한 달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보니 뭐 2주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재생산 똑같은 것도 만들어 찍어내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런 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의 이제 장표 그 그림이고 오른쪽은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의 순서도를 나타낸 거고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성적관리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만들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점. 그래서 순서를 중시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더 맞다라고 하면은 이 절차 지향 언어를 쓰는 거고 객체 지향을 하면은 조금 이제 처음에 설계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설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생산성이 향상된다. 재사용하거나 코드 부분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가 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절차 제한 프로그래밍도 있고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해갖고 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하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클래스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등장 배경이라고 해갖고 처음에 우리는 변수를 이용을 해갖고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변수 딱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용했던 그 방식이 자료 구조 방식이 배열이었어요. 배열. 변수 딱 하나로만 하니까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 변수 하나로서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인트면은 인트만 넣어야 되는 거고, 문자열이면은 문자열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자료형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자료들 중에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어요.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건 C에 있는 그런 그 자료 구조인데 여러 개의 자료형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1을 넣고 여기에는 쌍따옴표 해갖고 문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배열을 넣고, 그렇죠? 배열을 넣고, 그다음 또 여기에는 뭐 문자를 넣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개 데이터 타입에 여러 개 데이터를 넣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구조체 형식의 자료 구조까지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바로 이제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의 개념을 플러스 시켜서 발전시킨 게 뭐냐면은 이런 특성들에다가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딱 우리가 이제 C++에게 있는 객체들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줄 때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메소드, 그렇죠?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곳에 메소드를 추가를 해갖고 이걸 이렇게 하나로 쭉 감싸갖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의 등장 배경을 설명해봤고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변수와 그다음에 메소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캡슐화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여러 개의 그 변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속성도 있고 그 다음 메소드도 있죠. 근데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상에 올려야 되거든요. 메모리상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상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JVM이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의 메모리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 메모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지 말고 객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메모리상에 올리면 우리가 그거를 객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의 모양 그대로 찍어낸 실체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생성되는 실체이다. 메모리 공간을 갖는 구체적인 실체이다. 인스턴스라고도 부른다. 라고 해갖고 메모리상에 올라간 클래스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나타 자동차 설계도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갖고 출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출고된 거를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가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뭐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실생에서 봤을 때는 나, 너, 윗사람, 밑집사람, 아랫집사람 해갖고 여러 사람들을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붕어빵 틀이죠. 붕어빵 틀 자체로는 이제 쓸 수가 없고 여기 안에다가 반죽을 넣고 팥을 넣은 다음에 구워내서 딱 뽑아내면은 붕어빵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실제 설계도 틀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상에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메모리상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어떻게 아는가요?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만든 다음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상에 만들면은 얘가 객체가 돼요. 객체가 되면 얘는 주소가 만들어지고 그 주소는 참조 변수인 카에 들어가게 돼요. 이 얘가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배열에서 int nums 그렇죠? int 배열 nums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new int 한 다음에 우리가 배열을 생성을 했죠. 할당을 했어요. 할당했을 때 이루어진 메모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참조 변수 nums의 크기가 5개인 공간을 갖는 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배열의 주소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저장이 된다. 근데 이 클래스도 그 구조를 가져요. 클래스도 참조 변수이고 얘가. 그다음 u를 만나서 클래스를 딱 적으면요. 얘가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열처럼 크기가 일정한 어떤 그 공간의 메모리 크기가 일정한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구조체에서 잠깐 봤듯이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렇죠? 어떤 거는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긴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고 하는 자체가 붕어빵 틀이고요. 카라고 하는 자체가 붕어빵 틀이에요. 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워낸 거죠. 구워내서 이렇게 붕어빵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뉴를 할 때마다 자, 뉴카 해서 첫 번째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카2 한 다음에 뉴카 하면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그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갖고 또 새로운 객체 마치 구원의 붕어빵이 모두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뉴 해갖고 또 만든 것들은 또 새로운 메모리 상으로 올라가서 사용이 됩니다. 붕어빵 틀은 클래스이며 이 틀의 형태로 부어진 붕어빵은 바로 객체입니다. 그렇죠? 붕어빵 틀은 클래스는 카고요. 그 다음에 이 틀의 형태로 구워진 것, 뉴카를 만나면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메모리상에 올라갑니다. 붕어빵은 틀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만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카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그 주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치즈 붕어빵, 크림 붕어빵, 앙코 붕어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모두 붕어빵입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다 클래스 카의 객체입니다. 카의 객체. 조금씩 달라도 카의 객체이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붕어빵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면 프로그래밍으로 적용시키면 카카 한 다음에 유카 이렇게 됩니다. 카카 유카 이렇게 카카 유카 그래서 배열에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돼서 주소가 저장되는 것처럼 얘는 참조 변수였죠? 얘도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주소랑 상관이 있는 참조 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봤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며 메소드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참조 변수의 그 주소를 저장하는 게 바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작업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클래스가 뭘로 구성되는지는 알았어. 그리고 클래스는 실생의 객체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렇죠? 그렇다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시켜 주면은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면은 이제 객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요. 추상화. 공통적인 것들은 뽑아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데 추상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객체 최승희, 객체 이민혁, 객체 김미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들만 뽑아봤어요. 공통적인 것만 뽑아보니까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이 공통적으로 뽑혀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뽑히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 뽑아내서 클래스의 기본 재료로 사용합니다. 클래스의 기본 재료로 사용합니다. 객체들은 클래스에 선언된 동일한 속성을 가지지만 객체마다 서로 다른 고유값으로 구분된다. 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최승희도 있고 이민아도 있고 김민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내 보니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이 있다. 그렇죠?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래스의 기본 재료로 쓰는 거예요. 클래스의 기본 재료. 공통적으로 뽑아보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니 밥 먹기, 잠자기, 말하기, 걷기라고 하는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다라고 해갖고 이걸 뽑아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고 자 클래스로 만들면 이제 클래스는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쓰냐면 객체 생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객체 생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낼 때에는 객체 생성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객체 생성.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 생성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람이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펄슨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펄슨 클래스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이제 메모리상에 올리려면은 펄슨 한 다음에 펄슨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ew person 이렇게 해갖고 메모리상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ew person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new person 안에는 이제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 밥 먹기, 잠자기, 말하기, 걷기라고 하는 행동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메소드들이 선언이 된 거예요. 메소드들이 이제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최승이다. 내가 이 new person을 최승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이름에다가 최승이라고 넣어줘. 최승이. 그 다음에 이 직업이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의사라고 적어줘. 그 다음에 나이에다가 45 넣고 성별에는 0 넣고 혈액형은 2 넣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펄슨 뉴 펄슨 해갖고 이 펄슨은요 최승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최승희로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 변수명을 닥터 최 이렇게 해갖고 닥터 최로도 만들 수가 있어. 닥터 최 이렇게 닥터 최 그러면은 이 닥터 최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최승희로 세팅된 객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민여라고 하는 골프 선수로 이걸 펄슨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뉴 펄슨 여기에다가 이거 이민여 있죠? 이민여. 투민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니어 맞나?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투미녀 이렇게 해서 이 참조 변수의 이름을 다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이름에다가는 최민여라고 적는 거예요. 이 이름에다가 최민여. 그 다음에 직업은 골프 선수네요. 골프 선수. 직업은 골프 선수. 이렇게 적어. 그러면은 이제 최민여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혈액형 이렇게 적으면 최민여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 이제 객체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간 객체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닥터체 했죠?
닥터체. 닥터체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닥터체 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 최승희 의사 나이, 최승희 의사 45 여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아까 투미녀 했었죠? 투미녀. 투미녀. 요것도 이제 여기에 그 세팅을 했으면은 객체로 만들었으면 여기 이민혁 골프 선수 28 여 혈액형이라고 하는 값이 다 들어가 있어. 김민환도 마찬가지. 김민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이런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는 게 객체적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먹듯이 만들었었던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제 반쪽만 쓰고 있었어요. 반쪽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특성과 그 다음에 행동을 클래스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권한, 자,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야 라고 해주고 클래스 이름은 서클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중괄호 해서 열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서클, 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원은 반지름이 있어. 그리고 원은 이름도 있어. 라고 해갖고 이렇게 레디어스와 네임이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 타입의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줘요. 그리고 생성자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 메소드를 여기다 적어요. 이 원은 면적을 구할 수 있어 라고 해갖고 라고 해서 get area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3.14에다가 반지름 두 개를 곱해서 면적을 리턴을 하는 그런 메소드 통해서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지름하고 이름을 알려주면 이 넓이를 구해주는 그런 동작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래서 만약에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직접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서클, 그렇죠? 참조 변수명은 내가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원이라고 쓰려면 원이라고 써도 되고 서클이라고 쓰려면 서클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 다음에 new 서클 이렇게 해서 쓰면 되죠. new 서클.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이 레디어스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 넣어준 다음에는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리턴 값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개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변수에다가 접근을 하냐면 서클 한 다음에요. 이 서클이 가지고 있댔잖아요. 보통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호출했었어요? 얘가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호출했었어? 뭘 썼지? 뒤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펄슨 객체가 네임을 갖고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렛 해갖고 펄슨에서 이 펄슨 객체가 네임을 갖고 있었어요. 네임 이름이죠. 그러면은 이 펄슨이라고 하는 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에서 이 네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어요? 펄슨 쓴 다음에 네, 그렇죠. 좀 썼죠, 좀. 그래서 네임 했잖아요, 이렇게. 네임.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이 펄슨 네임을 썼던 것처럼 서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돼요. 마침표 표기법 이용해서 레디어스 이렇게 쓰면요. 이거를 이제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다 두면은 공간이 되고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두면 공간이 되고 이걸 이제 그대로 뭐 그 메소드 소괄호 안에다 쓰거나 그러면은 얘는 값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값이 아무것도 없죠. 초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5라고 이렇게 놓으면요.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거 이제 완전 측면에 있어. 근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면은 서클 네임에다가는 여기다가 이제 원자 이렇게 넣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객체가 되고
이 객체는 반지 이름이 오고 이름이 원형자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렇게 레어리어를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리턴 값이 이제 그 넓이 값이 되죠. 그래서 5, 25 해갖고 곱하면 이제 넓이 값이 나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 안쪽 프린트 에렌으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변수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호출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러면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줌 안 켜져 있어요, 한 번도? 줌이 안 켜져 있었어요? 그랬군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렇죠? 객체 생성하려면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셔야 하고, 생성 과정에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선언하고, 그렇죠? 서클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선언 서클, 그렇죠? 객체 생성 new 서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클래스 타입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 클래스 타입의 크기의 메모리 할당이 된다. 인트면 인트, 스트링이면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서클이 되고 이 값을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멤버에 접근하는 거는 자, 이 마침표 표기법 있죠? 이거 점이라고 해서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필드거든요. 필드 중에 하나를 멤버라고 해요. 멤버. 필드 중 하나를 멤버라고 하는데 아까 썼던 게 뭐였냐면 서클에서 서클 점해서 레디어스 이렇게 썼었죠? 서클 점 해갖고 네임이었나? 네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줄 알아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클래스 설계.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알아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객체 사용이죠. 객체 사용. 즉 생성해서 메소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멤버에 접근하고 그렇죠? 필드에 있는 거 가져다 쓰고 하는 것들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설계하고 객체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설계는 아까 했듯이 여기 앞에서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정보 회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서 관리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뽑아내요. 추상화를 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뭐 필요한 플러스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죠.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이전에 결혼을 했는지 그렇죠? 돌싱 여부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되겠죠. 돌싱 여부. 그다음에 자녀 여부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클래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뭐 내가 야구 게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낼 수 있죠. 그렇죠? 야구 선수.
뭐 이 양순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양순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이름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이제 등번호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구를 잘 모르면은 뭐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뭐 그 선수의 키가 무엇인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키가. 그리고 뭐 몸무게가 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그렇죠? 그리고 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막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뽑아서 이제 이 항목 여기다 나열을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만드는 건데, 이 뽑아내는 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객체로 생성을 해서 객체로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점프법을 이용해서 호출해 갖고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제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해봐야 돼요.